언제부터?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여기서 다음 날부터 하면 틀려요. 자, 공부하다 보면 다음 날부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저 뒤에 가면요.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되는 날 다음 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그게 다음 날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하는 게 바로 도시관리계획 기록 발생 이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오고 보세요. 요거 하나의 문제 이만큼 나오죠. 그죠? 왜냐? 우리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만든다면 뭐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죠? 그럼 그 도시관리계획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부터지. 다음 날부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다시 지정되면 승인 고시하잖아요. 그죠?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자, 교재 표시해 볼까요? 언제부터?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밑줄 쫙 끄시고. 그 밑에다가 다음 날부터 X. 다음 날이 아니고 날부터입니다. 날부터에 동그라미 했어요. 하나만 더 적어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X. 그것도 고시한 날이니까 맞지 싶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 안 된다.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죠. 엄청 꼭 간단한 문장에 시험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2번 기득권 보호. 자, 여기 먼저 볼까요? 어떤 동네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가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자, 이 주변에 공항이라 가지고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20m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기 전에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있었어요. 30m 높이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물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 관리계획 결정돼 고도지구 20m 그러면 짓고 있던 거 20m에서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다. 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서 하고 있던 거죠. 그럼 새로운 관리계획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거죠. 30m로 허가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고도지구 정세 20m 하더라도 그 관계없이 그대로 30m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득권 인정.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살죠. 내가 적법하게 뭐 하고 있던 건데 어느 날 법 바뀌고 도시계획 바뀌었다고 다 뜨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한 자는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한다. 자, 다만 관리계획 가운데 관리계획 2번이 뭐죠? 구역이죠. 계도시 수구역이잖아요. 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 계도는요? 그건 다른 법으로 넘어가요. 국계법을 안 하고 다른 법으로 넘어간다. 그럼 두 가지 시수구역 이거 두 개는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역시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줘요. 새로 결정한 관리계획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라면 역시 하고 있던 거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때는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미 하고 있던 거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3개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른 관리계획은 그냥 계속할 수 있고 신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시수구역은 역시 그대로 계속할 수 있고 기득권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신고는 해줘야 된다.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근데 시험에 시수구역일 때 신고 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틀려. 신고 없이가 아니죠. 신고해야 되죠. 그죠? 다른 일반적으로는 신고 필요 없지만 시수구역은 신고해야 돼요. 또 1개월 이내 신고한다. 틀렸죠? 3개월 이내죠? 개특법에 가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는 1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이내입니다. 또 30일 이내 신고 틀렸죠? 요 30일 이내는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가면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지정 관계없이 기득권 인정, 그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면 이 법, 저 법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계법의 시수구역은 3개월 내에 신고고, 개발법, 정비법의 신고는 30일 내에 신고입니다. 이런 걸 우리 공부할 때 나중에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해둬야 이 법, 저 법이 헷갈리지 않는다. 자, 기득권 보호입니다. 교재 보실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착수를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시고. 이게 기득권 보호죠. 자, 이때는 옆에 갈로에서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쓰세요. 그냥 관리계획 나올 때는 새로 허가 신고 필요 없어요. 근데 2번에 시수구역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복 시수구역이죠. 이때 관리계획 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다음들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밑에 1개월 이내 X. 3개월 이내죠. 그리고 신고는 해야 되죠. 그죠? 시수구역은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형도면 갑시다.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지도 위에 그리는 걸 지형도면이라 한다. 누가 작성합니까? 시장 군수. 그럼 작성권자 옆에 입안권자 줄 쳐봐요.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했다. 이거는 그러면 지형도면 누가 작성해요? 입안자였던 시장 군수가 작성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상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맨 밑에 줄에 가봐요. 국장,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 입안한 경우는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 다 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일반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장, 도지사가 입안한 건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 도지사는 자기가 입안자고 결정권자 동시에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형도면 작성도 국장, 도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장,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자기가 입안자니까 직접 지형도면 작성. 이때는 승인은 필요 없죠. 예. 넘겨보세요. 자, 원래 이 지형도면이요. 옛날에는 시험 낼 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법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야 돼요. 셋째 줄 끝에요.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 며칠 내에 승인? 30일 이내 승인. 줄치고 30일에 동그라미. 요 30일 밑에 15일 이내 X. 과거 기출 문제 15일 이내 그래서 틀렸다. 30일 이내 다 시험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잊어먹어도 어때요? 행정기간 길이죠. 그죠? 30일이죠. 예. 어쨌든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2번에 가면 고시 동그라미. 지형도면 승인하면 고시하죠. 그리고 그 밑에 적어봐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아까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언제 한다 그랬어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자, 다음 타당성 검토. 자, 우리 아까 광역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다 그랬죠.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오른쪽에 타당성 검토한다. 일단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한다.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5. 그리고 몇 년마다? 바로 5년마다 한다. 자, 그리고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밑에다 입안자라고 썼어요. 입안자가 타당성 검토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8쪽부터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나오죠. 이거는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지금까지 봤죠. 근데 새로 생긴 구역 3가지 있죠. 도보기 구역이죠. 6, 7, 8번. 그거는 다른 관리계획 절차하고 조금 다르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놨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제도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럼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면은 관리계획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새로운 구역 생기니까 지금까지 하고 뭔가 다른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계획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뭐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뭐 공간 재구적, 입안 결정권자, 입안 제한, 또 결과 통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또 결정 절차 해가지고 51조까지 쭉 나오는데 효력 발생도 지형점 고시한다. 그거 똑같죠, 그죠? 뭐로 이중으로 만들어 놨을까? 차라리 그 원래 절차에다가 그 조금 다른 게 있으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 단서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다음에 문제 풀 때, 그죠? 조금씩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게 도시 관리계획 총론을 보세요, 총론.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냐, 결정권자 누구냐, 입안 제한이 어떻고, 입안 절차 어떻고, 결정 절차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결정하고는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타당성 검토가 어떻고, 지형되면 작성 승인 고시가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총론을 쭉 보셨어요. 이제부터는 관리계획 강론으로 갑니다. 52쪽 보세요. 관리계획 1번이 뭐죠? 지역지구. 2번이 구역. 그걸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역지구, 구역을 공부하자. 자, 지역지구, 구역 가운데 어느 게 가장 기본이다? 지역이 가장 기본이죠. 전국에 걸쳐서 지역 한 개씩 지정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나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역제는 밑에다 3문제 내지 4문제. 최소한도 3문제는 나와요. 그 다음 지구는 1문제. 구역은 1문제 나올까 말까. 예,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 1번, 2번.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반시설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힘드실 테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그죠? 예, 조금만 더 하죠, 그죠? 예.